황교안, 최재형, 원희룡, 넘버 4는 누구? 네. 지금 이제 저도 흥분됩니다. 이 투표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을 누가 할지 2등을 누가 할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에서 홍준표가 엄청 세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대표가 6월 달에 된 이후에 당원 배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30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2030은 지금 홍준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앞섰죠. 근데 당심에서 홍준표가 앞서지 못했는데 이번은 여론조사 70%, 당심 30%예요. 근데 당심에서도 홍준표가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기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 바닥 민심을 봐라. 지금 후보가 나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러는 거는 윤석열밖에 없다. 당심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 5060 당원들의 이 절치부심, 그 다음에 그 열성, 어느 경우든지요, 선거라는 거는 열렬한 사람들이 많은 지지자, 그런 지지자를 몰고 가는 후보가 이깁니다. 윤석열이 당심으로 확 엎을 거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윤석열이 그렇게 뭐 걱정할 거 없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1등, 2등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이 간신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어떤 퍼센테이지라든가 뭐 1등, 2등 뭐 이런 거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언론에서 나온 건 뭐냐? 여론조사에서는 홍이 앞섰다. 당심에서는 지난번에 윤이 앞섰다. 간신히 윤이 이겼다. 이 정도의 기사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8일날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치를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좀 하루 종일 취재를 해갖고 밤 10시에 10월 8일 10시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은근슬쩍 제가 윙크도 하고 짠짠 이러면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또 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1위 홍이냐 윤이냐, 또 그 다음에 이 홍이냐 윤이냐, 저는 이제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이 1등, 이재명이 1등 막 이러는데 이 당대표 뽑는 이 경선의 프레임이 아주 묘하게 짜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랬죠. 이준석이가 당대표인 거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발에 불이 나도록 따릉이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당원 배가 운동을 많이 한 거. 결국은 이준석이 이런 그림을 나름대로 준석의 빅피처를 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빅피처도 중요하지만 나의 빅피처도 중요하다. 나의 빅피처도 중요하다. 이런 분들 꼭 투표하시고 주변에다가 투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이니까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봉규 TV에 나가가지고 투표 막 하시라고, 저는 투표권을 못 가진 게 천추의 한인데 제가 천추의 한이 안 되게 여러분 막 투표해 주시고 주변에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는 20대 30대 당원, 그 다음에 윤석열은 50, 60대, 이거 뭐 세대 대결로 가는 것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쨌든 3등은 유승민이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얄밉고,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그냥 야비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당원들, 그 다음에 세보겔 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3등은 유승민이 할 겁니다. 어저께 이제 홍준표가 이 원희룡한테 그 4등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 많이라고 하니까 원희룡이 좀 뿔이 났는지 1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딱 이러더라고요. 원희룡의 최근에 대장동 활약은 1등감이다.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 원희룡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데 일 잘하는 건 일 잘한다. 뭐 이렇게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 3위 빼고는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4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 황교안, 최재형, 원희룡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누가 들어가면은 좋은가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자들한테 취재하고 또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황교안의 조직표가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옳은 소리로도 보고 제가 KBS로도 양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황교안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성 지지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이 투표에 어떤 불씨를 위해서 황교안을 집어넣자, 뭐 정말 유승민 4강 탈락, 막 여러분께서 막 올려주시는데, 자, 이 점에서 이제 황교안이가 들어가게 되면 장점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의 불씨, 이거를 이제 올릴 수 있을 거다. 단점은 뭐냐? 너무 좀 고루한 느낌, 낡은 느낌. 어쨌든 지난번에 4.15 총선에 공천을 잘못한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아주 첨예하게 붙은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재형 참 좋은 분이죠. 그리고 미담 아직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한 방이 없더라고요. 임팩트가 없고.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가 정말 선거에 대해서 아직 더 배우셔야 될 것 같다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들어가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이 모양새 좋고, 그 다음에 훌륭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의 문제를 이제 확 좀 더 임팩트 있게 이걸 깔 수 있는데 최재형 후보가 너무 점잖으니까 저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점은 뭐냐? 파워, 임팩트가 너무 없다는 것. 그래서 경선이 이 넘버 4,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렇게 되면은 이 최재형 후보의 역할이 과연 뭐가 될 것인가? 나중에 윤석열 후보를 손을 들어줄 것인가? 뭐 이런 역할?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참 하태경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태경과 안상수 후보는 정말 찬조 출연이라도 가끔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원희룡 후보가 들어갈 경우에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줄 거다. 그래서 이슈 메이커, 이슈 파이터로서 원희룡이 큰 역할을 할 거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원희룡이 유승민하고의 그 역할, 여기서 유승민의 빛을 발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원희룡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 파고, 원희룡은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계속 파가지고 이 대선에서 아주 임팩트 있게 한번 가보려고 원희룡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의견은 또 다르실 수 있다. 네. 여왕별님도 원희룡, 네, 원희룡이 생각보다 저는 또 여러분들께서 원희룡 이제 저도 그래요. 유승민 이렇게 날리고 그 자리에 원희룡, 황교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저도 추천입니다. 네, 김수환님께서 어르신들 투표가 모바일에 익숙할까요? 네, 이 모바일 투표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단계가 많더라고요. 단계가 한 5단계인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근데 어르신들께서 열정이 있으시면은 손녀, 뭐 아들 이렇게 딱 옆에 놓고 투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50대, 60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60대잖아요. 62이잖아요. 근데 저 모바일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요즘 제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보면 모바일 너무너무 잘 다루고, 저희 어머니도 아주 짱으로 잘 다루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내년에 90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잘 모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어머님께 그러려고 그럽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은 이번에 이 톱4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면면이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윤석열, 홍준표 들어가야죠. 근데 저는 정말 저도 유승민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원희룡을 집어넣고
유승민은요, 대체 가능이에요. 원희룡 집어넣으면은 젊은 애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희룡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황교안 들어가는 거 뭐 좋다고 생각해요. 최재형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깃발을 날리고 있는 원희룡을 집어넣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KJM님 전화 투표도 있다. 네, 우리 프레자 정님, 네, 프레자 정님 의견, 네. 유승민만 빠지면 정말 좋을 텐데. 소리들님 차라리 2030이 유승민한테 펴주는 게 좋을 듯. 역준표 따라가게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자, 황릴릴님 한 달만 참으면 윤 후보 되니까 기다립시다. 압도적인 1위. 네, 저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까지 의심할 거 의심하고 뭐 저도 약간 노무현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노래할 때는 약간 깨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장점 보고 그다음에 단점 막 치기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김용남이 같은 데 나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말 하면서 캠프에 대해서도 요구하면서 우리의 후보를 가다듬고 이 당금질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요. 저 이재명이 저 사악한 저 좀비 악마 우리가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하태경 선수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우리 산딸나무님, 윤석열, 원희룡 케미 짱이다. 예, 어저께 아주 케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원희룡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약간 봐야 되겠죠? 자, 마음뜨기님께서 보수 당심의 직결이 하나의 후보로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원지사님과 황 후보님, 최 원장님 중 한 분 들어가시고 유승민이 들어가야 역선택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우리 마음뜨기님께서도요, 지금 고민 너무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우리 온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역준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그 다음에 카멜레, 홍. 저는 어저께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강제 매각시켜야 된다는 답변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태경이도 이게 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선수가 지치기도 하고 또 어저께 녹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7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서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가구 3주택 강제 매각은 이거는 홍준표 선수가 반드시 해명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언제나 이 중간에서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한영현님께서는 유승민은 빠졌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서는 대충 이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홍 후보도 장점이 많고요. 윤석열 후보도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4명의 후보를 통해서 앞으로 뭐 토론하는 게 10번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토론하는데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도 기를 쓰고 여러분께 이 토론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다시는 뒤통수 맞지 않도록 아이고 내 손가락 자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보수가 선택한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토론 열심히 봐야 됩니다. 네. 자, 네. 제이스김님께서 윤홍 대첩이죠. 결국은 그렇죠. 홍윤 대첩, 윤홍 대첩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400회가 가능했습니다.